안녕하세요, 링입니다. 비교의식 다룰 때가 됐죠. 어쩌면 늦은 걸 수도 있고요. 책이나 강의어, 유튜브 등등 여러 매체에서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터터 다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뒤늦게 합류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 같습니다. 비교의식을 다루기에.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스크립트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할 말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루즈해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의식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해 있으면서 또 대부분은 무의식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비교해야지 하고 이렇게 각 잡고 내 자신과 어떤 대상을 비교하진 않잖아요. 대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항상 존재하죠. 우리의 주변인들이나 아니면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연예인, SNS 속 사람들 등등 대상은 무한합니다. 또 계속해서 바뀌고요. 하물며 우리가 그냥 장을 보러 갔을 때도 어떤 상품을 고를 때 예를 들어 바나나가 있어요.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비교하게 되죠. 어떤 바나나가 싱싱해 보이는지, 어떤 게 덜 썩었는지 등등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 이리저리 훑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비교하는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그 행동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하지만 항상 모든 과에서 문제죠. 비교 대상이나 방식이 잘못돼서. 또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절대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살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 비교의식, 비교 문화를 부추기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안에 숨겨진 사람들의 심리도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더불어 제가 최근에 느낀 비교의식, 그 안에서 오는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 또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오는 법, 어떻게 하면 남의 인생과 나를 저울질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지, 마웨이를 할 수 있는지 모두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요소들, 상황, 그 상황 속 사람들의 유형, 심리 등을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지만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1등 공신,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하는 행동, 그 모든 행동 안에는 다 어느 정도의 자기 자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깔려있냐 그 레벨의 차이죠. 우리가 셀카 왜 올리죠, 인스타에? 내 기준에 잘 나왔다 생각하니까, 내 기준에 잘생기고 좀 예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혼자 보기 아깝네 이런 생각에 포스팅하죠. 여기에도 어느 정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 가방, 신발 등등 이런 거 사면 한 번씩 이렇게 착용해주고 거울 셀카 찍고 OOTD 올려주죠. 왜 올립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해시태그 청담, 해시태그 압구정 로데오. 왜 꼭 특정 지역만 가면 그 장소를 태그해서 올릴까요? 여기 말고도 수많은 쿨한 지역들이 많은데 왜 꼭 특정 지역만 태그할까요? 나 오늘 여기서 논다. 나 여기 가끔 출몰한다. 자랑하려고. 왜 꼭 인스타 스토리 올릴 때 차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로고가 보이게 찍어서 올립니까? 차 자랑하려고. 평생에 한번 안부 전화할까 말까 부모님한테 왜 꼭 어버이날만 되면 돈다발 인증샷을 올리면서 SNS에 효자 효녀 코스프레를 할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 정도로 능력 있다. 나 사실 효자다. 나 부모님한테 잘한다. 자랑하고 싶어서. 왜 멀쩡히 비어있는 주차구역 냅두고 음식점 앞에, 카페 앞에 떡하니 주차합니까? 내 차 외제차다. 좀 봐줘라. 자랑하고 싶어서. 생일이나 아플 때 친구나 연인에게 받은 기프티콘, 톡으로 감사 한마디 전해도 충분한 걸 왜 굳이 올려서 태그까지 하는 정성을 발휘할까요? 나 이런 친구 있다. 나 친구 많다. 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기지개 켜는 척하면서 왜 은근슬쩍 허공에 스윙질 몇 번 해주고 마지막에 손목 한두 번씩 이렇게 꺾어주죠? 나 골프 친다. 나 취미가 골프다. 좀 알아봐줘라. 자랑하고 싶으니까. 솔직히 오늘 밤새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끌고 온다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참고로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제 인스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포스팅하는 횟수가
한 손에 꼽아요. 많진 않지만 저는 주로 여행사진만 올립니다. 저도 이 여행사진을 포스팅하는 시민 중 일부는 약간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솔직하게. 내 기준에서 사진도 잘 나온 것 같고 뭔가 나만 보기 좀 아깝고 그러면 저도 올려요. 또 뭐 옆나라 이웃나라 1시간 거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나름 장거리까지 뛰고 왔으면 티 내고 싶죠, 저도. 그리고 얼마나 올리고 싶은 사진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만 보기 아까운 심리 플러스 약간은 좀 티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포스팅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이미 일상에 만연해져 있는 행위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격지심을 부추기게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언제든 여기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일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한 번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의 상황과 비교하게 됩니다. 와,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지고 예쁜 사람이랑 만나는데 나는 와, 이 사람은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벌써 이런 연봉을 받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20세 때부터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저런 큰 성공을 거둬서 자기의 경험담을 쏟아낼까? 나 빼고 다 유학 가네, 나 빼고 다 영어 잘하네 등등.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이 나의 비교의식을 부추기고 또 잘못된 삶의 기준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삶의 기준인 양. 저는 사람이 꼭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 금지, 자기 입으로 자신을 높이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말 잘난 사람,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은 굳이 자기 입으로 꺼내지 않아도 타인들이 알아챕니다. 굳이 피곤하게 내가 내 입 밖으로 나를 치켜 올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다 보이니까.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와, 저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느낌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용해요. 어느 상황에서건 불필요한 말,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빈수레가 요란하단 말이 있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까 긁어부스럼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본인 입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것 또한 상대방들이 다 알아챕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맞장구 쳐줘도 속으로는 다 구별해요. 그쵸? 물론 자랑 말고도 비교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 자랑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대놓고 자랑과 은근슬쩍 자랑. 후자는 우리가 좀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마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딱히 이렇게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보통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겪어봤던 일상 예시를 하나 가져오자면 이렇게 어른들,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고 자녀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른들, 저보다 훨씬 어른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보통 제일 어린 사람은 듣는 입장에 서죠. 이런 분들과의 상황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보통 주제가 자녀나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개인의 이러쿵저러쿵한 일상 공유와 함께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랑거리가 내재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녀 자랑, 올해 인서울 어느 대학에 붙었다던가, 어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던가, 뭐 뉴욕에 유학을 보냈다던가,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던가, 혹은 남편에게 받은 선물 자랑, 집 인테리어에 얼마를 썼다던가 등등 정말 다양한 유형의 자랑거리가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이 약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랄까, 삶의 기준이 자꾸만 그 사람들에게 맞춰지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평생 아파트에 못 살면 어떡하지? 아, 최소 영어 유치원 정도는 보내야 자녀 교육에 힘쓴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 등등. 기준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를 상대적 박탈감. 내가 뭔가 좀 작아 보이고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고. 근데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나와 완전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는 게. 그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경제활동을 해왔고 나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애초 낮추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굳이 애써서 못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해는 가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 쪽에서 알게 모르게 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재능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던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누구는 노래, 누구는 춤, 작곡, 스포츠 등 한 가지 분야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왜 나는 그 딱 한 가지가 없을까?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그 한 가지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좀 작아지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없진 않은데 아예 나름 잘하는 것, 나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분야는 몇 가지 있는데 또 그게 절대 뛰어난 수준은 아닌 거예요. 어디 TV에 출연하고 신문에 실리고 그럴 정도의 뚜렷한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닌 거죠. 거기에서 오는 불만족이 상당히 컸습니다. 나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세상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이 항상 깊숙이 자리 잡혀 있었던 거죠. 제가 피아노를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제 세대 때의 아이들은 남자는 태권도 다니고 검도 하고 여자는 이렇게 피아노, 악기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학원들을 많이 보냈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도 피아노를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의 9년에서 10년 가까이 배웠던 것 같아요, 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피아노가 저도 나름 어렸을 때는 자신 있게 적을 만한 특기였다고 생각을 했죠. 절대 국내 국제 콩쿨 나가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원내에서는 어느 정도 짬밥이 찬? 그 정도? 근데 이 피아노도 제가 점점 머리가 크면서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엄마 몰래 학원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빼먹은 걸 들키고 나서 엄마한테 제대로 혼나고 난 이후로는 제가 주말 레슨으로 바꿨어요. 또 아예 놓고 싶진 않더라고요. 여태까지 배워온 게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악기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연습입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제가 주말 레슨을 바꿨으면 평일 동안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래야 레슨을 받을 때 쳐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연습을 안 하면 뽀록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당연히 알죠. 얘 연습 안 했구나. 그런 기간이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 결국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전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피아노 쪽으로 나가볼 생각이 있냐. 있다면 몇 프로 정도 있냐. 근데 저는 솔직히 전공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여태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우고 있을 뿐 전공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또 그때 어렸던 저는 선생님 눈치가 좀 보여서 한 60%라고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정도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죠. 너 전공할 생각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완전히 접었죠, 피아노를. 피아노는 손을 놓는 순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손가락이 다 굳었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는 특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특기뿐만 아니라 또 배웠다고 딱히 언급할 만한 수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끝났죠. 그렇게 나름 재능으로 살릴 수 있었던 피아노는 그저 저를 스쳐가는 취미 중 하나로 남았고요.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저의 나름 특기, 그래도 내가 좀 자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글짓기였어요. 글쓰기. 보통 글과 그림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그림 쪽은 아니었고 글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팟캐스트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선 써야 되거든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짓기가 나름 제가 좀 특별하게 여긴다면 재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그렇다고 절대 뛰어난 정도라고까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저는 아직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잘한다고 여겨왔던 것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는 걸 발견했을 때 벽에 부딪힌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비교의식을 느껴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업은 배우인데 알고 보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래퍼인데 가창력도 받쳐주고 이렇게 본업도 잘하면서 다른 것들도 잘하는 다른 분야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 보면 비교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슨 상관입니까? 저 사람들 저걸 잘하는 것과 나랑. 그쵸?
그래서 혹시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던 분들,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나는 왜 남들이 가진 저런 재능 하나 없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지? 이렇게 너무 재능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뭘 잘하지? 잘하는 게 뭐지? 이렇게 잘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거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할 줄 아는 것들 중에서 골라서 그 분야를 계속 파보는 거죠. 만약에 할 줄 아는 게 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연습하고 갈고 닦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다 하면 그 중에서 좀 더 욕심내보고 싶은 것, 욕심내서 잘해보고 싶은 것을 하나 픽해서 파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한테 우리가 재능 있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게 오픈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거든요. 사람은 어떤 포텐셜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없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좀 사고방식을 바꿔서 상황을 좀 더 낙천적으로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루션들을 정리를 해봐야죠.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법. 일단 가장 강력하고 쉽고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죠. 내가 안 보면 그만입니다. 이 사회가 바뀌길, 그 소셜미디어 속 사람들이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먼저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떠나는 거죠. 관심 끄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안 보겠다. 물론 직장이나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당장에 끊어내는 건 어렵고 비현실적이지만 SNS만큼은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최대한 안 보는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볼 수 있도록. 어차피 봐봤자 나한테 도움 하나 안 될 거 아니까. 보지 않는 연습. 끊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자. 그래서 이 열등감이 나를 무너뜨리게 냅두지 말고 오히려 맞서 싸우는 거죠. 대면을 하라는 거죠. 열등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낼 수 있을까? 적당한 열등감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질투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사람한테서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어떻게 노력해서 저 자리까지 갔을까?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는, 나를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자극제가 됩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목표를 가지게 되면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갖는 걸 막아준 역할을 해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 집중을 해야 되고 달려갈 그 곳이 있다면 그것만 보고 가게 되잖아요. 터널비전처럼. 내가 할 길 바쁘면 남의 일 딱히 신경 쓸 일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활용만 잘한다면 이런 열등감 비교의식을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은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한다.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언제나 존재해요. 그리고 또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언더라인 프로블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실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릴스, 하이라이트 릴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좋은 순간만 공유를 합니다. 사람들이. 로우라이트 릴스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부분만 모아놓은 곳이 SNS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인생을 사는지, 날마다 그런 드림월드에 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겉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그 안에 항상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 모든 사람들의 인생엔 다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딱 알고 신경 끄기. 마지막은 인생은 단독 레이스다. 뭐 1번 레인 누구, 2번 레인 누구 이렇게 옆에서 같이 달린 사람 없습니다. 혼자만의 질주예요. 나 자신과의 경쟁인 거죠.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내가 뭐 1번 레인 꺾으면 더 오래 살고 3번 레인 꺾으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아닙니다. 나한테만 집중하면 돼요. 나한테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 행동도 결국 그럴 만한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지루하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비교해야 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 나의 계획, 그냥 그 하나를 위해 나 혼자 꾸준히 달려가면 돼요. 이 비교의식, 열등감,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다 보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포함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느끼는 비교의식, 열등감 같은 것들을 너무 부끄럽게만 여기지 말자. 자연스러운 거를 인정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고 차마 민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티는 안 내지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나만 너무 그런 걸 겪는다는 생각보다는 다 누구나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볍게 마음을 먹고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 내 갈 길 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내뱉는 마이웨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저의 생각과 견해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